네, 안녕하세요. 폴쌤 주인공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를 해왔어요. 그죠? 네. 시간의 논리 체계입니다. 네. 이 시간의 논리 체계는 우리가 뭐 처음 듣자마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공부를 진행해왔던 어떤 문장 순서 체계라든가 아니면 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분사에서 공부했던 그 기본적인 원리들, 네,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돼서 오늘 그 시간의 논리 체계가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라고 하는 것과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만큼은 제가 논리적인 어떤 그 검증까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영어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구질서의 틀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죠. 작은 소제목도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자, 그 생각의 틀을 이제 벗어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의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그죠? 네, 힘주어서 할 필요도 아마 없을 거예요, 당연히. 네. 하지만, 기존의 영어의 질서에서는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체계가 굉장한 문제입니다. 굉장한 문제인 게, 왜냐면, 자, 우리말은 시간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우리말의 시간은 3개가 있어요. 그죠? 네, 대범하게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3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영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12개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었어요. 네, 12가지 시간이 있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자, 3개밖에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12개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3개의 시간을 가지고 12개, 우리말에 없는 시간들, 그래서 나머지 9개가 되겠네요. 네. 그 시간들을 우리말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용법 차원의 해석하는 방법에만 초점을 두어서 공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영어의 시간을 해석은 할 수가 있지만, 영작을 하고 회화를 할 때 전혀 써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이거는, 배우는 학생들 당연히 써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써먹지 못해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영어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막상 이 시간을 갖다가 구분해서 써먹자고 하니까 기존의 질서대로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어떤 그런 체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써먹질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 동안을 이 시간의 체계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설들도 세웠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것저것 어떤 그러면서 밤을 꼬박 세우고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개쩌는 랩을 불러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입니다. 네. 맨날 정말 이거 눈만 감으면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의 논리,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는 이 시간의 논리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20년 전에 탄생한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뭐 교단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다듬어보고 온갖 여러 가지 각도로 검증을 해왔지만 전혀 하자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공부하셔도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폴쌤은 강의하시는 게 기존의 영어 질서와 다르니까 나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을 틀려버리면 어떡할까?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더 잘 맞으면 잘 맞았지 절대 못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리적인 논리적인 개념으로서 영어를 이해하는 그런 차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영작과 회화를 하면서도 영어를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시간을 구분해서 쓰는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서 질주한 그런 단계가 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강좌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말에는 대범하게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딱 3개의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시간에 대해서 약간 좀 둔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말이지만, 예전에는 코리안 타임 30분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하더라도 한 30분 정도 늦는 거는 그냥 기본이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물론 지금은 그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이 현대 세계에서, 그죠? 시간을 하다가 매일같이 이렇게 30분씩 늦는 인간 취급 자체를 못 받으니까, 그런 말은 이제 사라졌는데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영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12가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영어를 좀 우리가 다른 시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어는 자, 이 4가지, 크게 4가지의 어떤 시간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자체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보다는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아니면 과거에 뭐뭐 하고 있었던 동작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간의 차원이 체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동작과는 좀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동작은 뭐뭐 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지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뭐 한 상태, 완료, 네, 이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뭐뭐에 왔다 라고 하는 어떤 계속에 중점을 두는 이런 시간에 네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다 표시해 놓은 또 여러분들 그 본서에 나와 있는 그 표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그 테두리가 되기 때문에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영어를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검증을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영어는 크게 이 네 가지의 어떤 중점을 두는 시제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에 중점을 두는 시제는 어떤 경우에 사실의 그 시제를 씁니까? 바로 지금의 사실, 과거의 사실, 미래의 사실, 그죠? 네. 이럴 때 사실. 아니면 또 이제 습관적인 동작. 나 요즘 6시에 일어나. 네. 이럴 때는 현재 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과거에는 6시에 일어났어. 할 때, 그때 과거의 습관적인 동작은 당연히 과거 시를 사용하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실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제들은 사실의 시제들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동작에 중점을 두는 시간인데요. 이 동작에 중점을 두는 시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4강 분사에서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그 말은 바로 이 동사 ing예요. 그죠? 4강 분사에서 공부했던 이 동사 ing입니다. 이 동사 ing는 얘는 동사가 아니라 또 동사가 아니라 뭐였어요? 효용사입니다. 그죠? 우리 문법에서는 얘를 아직도 이제 현재 분사다라고 하는 이름이 활용되고 있지만 대학가에서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현재 분사 의미가 약하다 보니까 현재라는 의미도 약하고 또 분사라고 하는 개념도 의미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얘를 ing형 효용사라고들 많이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폴세움 시라문에 뭐라고 했어요? 통자나 빼고 그죠? 그냥 ing 효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 현재라고 하는 시간 개념보다는 얘는 능동과 진행의 뜻을 갖는 그런 형용사였습니다. 능동과 진행의 형용사로서 해석도 뭐뭐 하고 있는 이었어요. 그죠? doing 그러면 하고 있는, going 그러면 뭐야? 가고 있는, writing 그러면 뭐야? writing 쓰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갖는 형용사였습니다. 근데 이 형용사들은 혼자서 가만 놔두면 동사의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죠? 형용사가 동사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마찬가지로 kind라든가 beautiful 같은 그런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친절한이라고 하는 말이 친절하다가 되려면 뭐가 결합을 해요? 서술 동사들과 결합을 합니다. 그렇죠? 자, 서술 동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서술 동사가 바로 여기 있는 요 비동사예요. 비동사.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동사와 형용사를 결합을 하면 예를 들어서 he is kind 하면 그런 친절한 이가 아니라 친절하다가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자,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진행의 형용사는 현재 동사인 am, is, are 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하고 있는 이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있다가 되겠죠. 예를 들면 he is writing a letter. 그러면 그는 편지를 현재 쓰고 있는 이다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동사 단수일 때는 was, 복수일 때는 were가 쓰이는데 이럴 때 자, he was writing a letter 하게 되면 뭐야? 그는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 쓰고 있는 이란 말과 과거동사 was가 결합하면 쓰고 있는 이었다가 아니라 쓰고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will be와 결합하면 뭐뭐일 것이다와 ing가 결합하면 뭐죠?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he will be writing a letter 하게 되면 뭐야? 그는 편지를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동작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간의 재미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에 비해서 동작과는 좀 상반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완료, 즉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있는데 이폴세는 그 완료란 말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완료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문법에서 예전에 배웠던 결과, 경험, 계속, 종료 이 개념이 자꾸 막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요. 상태란 말을 일단 이제 즐겼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미 뭐한 상태, 바로 그게 완료거든요. 상태에 중점을 두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분사편에서 공부했던 이 동사 1위가 사용이 됩니다. 동사 1위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이 어디에도 동사 1위 어디에도 과거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없어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없고 또 분사라고 하는 말도 나눌 분자에다가 말씀 차지하지, 그지?
아무 뜻이 없는 막연한 이름이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많은 교수들께서는 얘를 ED형 교용사 또 폴쌤은 규칙동사의 경우는 그냥 ED가 붙어서 형용사를 한다고 해서 ED형 형용사 폴쌤은 뭐예요? 형자가 빼고 ED 형용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봅니다. 기억납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영어의 어떤 시간 체계를 특히 완료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검증 작업을 좀 거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과거라고 하는 의미는 없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 수동과 완료 의미를 갖는 그런 형용사가 됩니다. 해석도 어떻게 돼요? 이미 뭐뭐 된, 이미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서술 동사들과 결합을 해야지만 동사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현재 동사인 have와 has와 결합을 하게 되면 현재 이미 뭐뭐한 상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이 상태 시제, 완료 시제만큼은 제가 좀 이따가 장황한 검증을 거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설명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머릿속에다가 제대로 이해를 해놓고 계신 거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좀 이따 할 거는 검증 작업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과거 동사의 해도와 결합을 하면 뭐가 돼요? 과거의 상태에 중점을 두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뭐뭐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래형 have 동사인 will have와 결합을 하면 뭐가 돼요? 미래에 이미 뭐뭐해 놨을 것이다. 이런 시제가 되겠죠? 미래에 이미 뭐뭐해 놨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에 중점을 두는 시제가 있어요. 계속에 중점을 두는 시제는 자, 빈 ing 형이 쓰이는데요. 빈 ing라고 하는 것은 계속 뭐뭐 해온 이런 의미를 갖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 have와 결합을 하면 뭐가 돼요? 현재까지 계속 뭐뭐 해왔어.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집에 10년째 살고 있어 할 때는 I have been living here for 10 years 이러면 됩니다. 그죠? I have been living here for 10 years. 난 이 집에 계속해서 10년째 살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은 안 살지만 과거에 계속해서 살았었어 할 때는 뭘 쓰면 돼요? 과거 동사 had를 쓰면 됩니다. 서술 동사 과거 동사 had를 쓰게 되면 과거에 계속해서 뭐뭐 했었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또 미래에 나는 이 집에서 내년이면 10년째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걸 거야.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때는 미래형 have 동사를 쓰면 되죠. will have been ing를 쓰게 되면 그죠? I will have been living here for 10 years by next year. 난 내년이면 10년째 이 집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계속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막연하게 12개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는 자, 중점을 두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에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동작에 중점을 두는가 상태에 중점을 두는가 계속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12가지의 시간의 형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방금 설명한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영어의 시간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여기 동작 시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에 있는 상태 시제와 계속의 시제들 이 부분들은 논리적인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영어에 임할 수 있게 영어의 어떤 장문과 또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제가 충분한 논리적 검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완료 시제를 중점적으로 봅시다. 자, 현재 완료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바로 상태에 중점을 두는 시제이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까지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요. 왜냐하면 서술 동사가 뭐가 쓴가에 따라서 그죠?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니까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현재 완료도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또 역시 이제 그 학교에서 배웠던, 학원에서 배웠던 또 개념들 4가지가 막 떠올라요. 현재 완료는 결과, 경험, 계속, 종료 이 4가지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어는 그동안 영어의 글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4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 이것만 우리가 되게 공부를 했는데 자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이 개념을 이제 집어쳐야 됩니다. 지금 이 개념은 틀린 건 아닌데 그죠?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근데 현재 완료다 그러면 결과, 경험, 계속, 종료 자꾸 이 개념이 자꾸 떠오르니까 요 이름을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이 완료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상태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름도 한번 다시 써볼까요?
얘를 현재 상태 시제다. 딱 하니까, 느낌이 딱 떠올라요. 결과, 경험, 계속, 종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현재 상태 시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 중점을 두는 그런 시제다. 네. 이런 의미로서 의미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시제예요. 그래서 이 현재 상태 시제라고 하는 것은, 네,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자, have 플러스 동사 ed.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폴셈이 과거에 어떤 시간의 논리가 이제 나오죠. 네, 지금 설명하는 이 개념이 나온 초창기 시절에 너무 궁금했어요. 이 have가 도대체 뭐고, 이 have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고, 또 동사이라고 하는 건 뭐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대학 도서관들을 막 뒤졌습니다. 논문들을 막 뒤졌는데요. 누구도 네, have와 동사이들을 따로따로 떼서 설명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네. 자, 근데 한 분 계시긴 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그건 집어치우고요. 네, 어쨌든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 영민들, 네, 이 언어가 이제 본토에서 사용하는 영민들의 경우는요, have 동사들을 따로따로 떼서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체계를 네, 그 언어를 다 사용을 할 줄 안다면 그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네, 누구나가 다 쉽게 써먹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have와 동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져 이렇게 된다, 이런 논리적을 규명할 필요 자체가 규명의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말에 없는 시간이고 이걸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네. 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밑거름을 해서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게 우리말로 그냥 그 해석을 한다면 좀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다라고 하는 buy의 과거분사가 뭐죠? bought예요. 그죠? bought. 네.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샀다가 됩니다. 샀다. 그지? 네? 네. 얘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샀다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인 거예요. 과거잖아, 과거. 네. 사다, 산다 라고 하는 게 현재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네, 과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영어 선생님들마다 이 완료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향이 좀 틀린데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더 가깝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더 가까운 시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가장 많은 분들이 현재와 과거를 네, 이어주는 선의 시제다. 네, 과거, 현재라고 하는 걸 점으로 본다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네, 그 개념이 바로 완료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저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개념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have가 뭐고 동사 ed가 뭔가 이걸 중점적으로 파헤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자,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되고요. 이게 이제 지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검증이 될 거예요. 네, 검증 작업을 분명히 거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통쾌한 네, 그런 체계가 정리가 지금부터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막연하게 이거 샀다가 아닙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 예문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테고요. 일단 먼저 have부터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네, have라고 하는 동사. 자, 이 have라고 하는 것은 영어 동사의 big three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어의 빅 3 동사라고 하죠, 소위 빅 3 동사. 네,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또 의미가 가장 많은 3개의 동사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지존이 누구예요? 지존이 get이고요. 네, 두 번째가 take, 세 번째가 have입니다. 네. have만 하더라도요, 의미가 100개가 넘는 네, 그런 의미를 가져요. 네, have 다음에 아기가 나오면 아기를 어떻게 한다? 낳는다는 얘기고, 그죠? 네, have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네, 영어의 3개의 지존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have입니다. 그러면 이 빅 3 동사인 have가 완료시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 하는, 이건 바로 서술형의 동사예요. 서술형 동사. 자, have가 서술 동사라고 떠드는 사람은 네,
이 폴쌤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이 폴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이 have를 따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조동사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자, have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술형 동사이고 여기에 대한 검증을 바로 요 지우고 난 다음에 제가 have와 서술 동사라는 검증을 분명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서술 동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가장 대표적 서술 동사는 바로 비동사인데요. 그 외에도 많은 서술 동사가 있습니다만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동사인데, 자, have가 완료시에서는 서술 동사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have가 서술 동사인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복습 차원인데요. 복습 차원에서 동사 ed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이 동사 ed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법에서는 얘를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얘를 과거 분사라고 공식적인 명칭이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봤지만 분사라고 하는 게 나눌 분자에다가 말씀사자를 썼어요. 그죠? 근데 나누는 말 이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원래 그 영어의 명칭은 participle인데요. 그래서 participle. 네. 도저히 우리말에 없는 형태의 말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적당한 한자어로 네, 제목을 갖다 이름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participle에 part만을 따가지고 그냥 분사다. 네. part가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분사. 네. 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건 아무 뜻이 없는 이름이었고, 또 이 동사 ed 형태를 과거 분사라고 해놓으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얘는 과거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를 갖는 분사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라는 의미도 전혀 없어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돼서 오히려 공부를 하는데 혼란을 초래하는 잘못된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네, 대학가에서 저도 이제 이 이름 받아 들은 게 거의 한 20년 전인데요. 네, 뭐라고 그런가 하면 얘가 규칙공사의 경우는 ed가 붙어서 효용사에 간다고 해서 이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ed형 효용사. 네, 이 풀쌤은 그냥 ed 효용사. 네, ed 효용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ed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ed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의미는 어떤 의미가 얘는 수동 플러스 완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과 상태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중요하게 접근했던 게 바로 동사 ed입니다. 네, 동사 ed의 동사 ed에 바로 이 수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죠? 네. 능동과 수동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능동이라고 하는 건 뭐가 능동이다? 주어가 그냥 동작을 하는 것, 이게 능동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영어에서의 능동이라고 하는 체계는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행위를 가하는 것이에요. 즉 타인에게 행위를 가하는 동사, 그런 동사만이 바로 능동의 빛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동사야? 타인에게 행위를 가하는 동사, 그게 바로 타동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타동사가 능동의 뜻이기 때문에, 자, 타동사에다가 ed가 붙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다?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행동을 가하는 타동사일 때, 어떤 동사예요? 목적어가 안 나오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죠? 네. 왜냐면 그 목적어인 타인에게 행위를 가해야 되니까, 뭐, 때리다, 잡다, 사다, 보다, 알다, 네. 이런 식의 동사들입니다. 네. 이런 동사들이 바로 타동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그러면 그 자동사라고 하는 건 뭔 동사야? 자동사라고 하는 건 자기 혼자 그냥 해야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행위를 가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능동의 뜻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자동사의 경우는 능동의 반대 개념인 수동의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의 뜻만 있어요? 상태, 즉 완료의 뜻만 갖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방금 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타동사의 ed가 뭐냐? 아니면 자동사의 ed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네. 타동사의 ed가 붙게 되면, 타동사 ed라고 하는 건, 타동사는 능동의 동사니까 수동 플러스 완료의 뜻이 있고요. 그죠? 수동과 완료, 상태. 네, 번갈아 쓸게요. 네, 똑같은 말이니까. 또 자동사의 경우는 어때요? 수동의 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그죠? 받는다라고 하는 수동의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완료의 뜻만을 갖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됐어요? 해석이 타동사 ed의 경우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얘는 해석이 이미 뭐뭐 된
수동과 완료의 뜻이 있습니다. 이미 뭐뭐 된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자동사는 네, 그 수동의 의미가 없다 보니까 얘는 이미 뭐뭐 한이라고 하는 완료의 뜻만을 갖는 그런 형용사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예를 갖다 볼까요? 책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죠? 네, coat, 캐치의 과거분사입니다. coat 하면 뭐야? 캐치는 잡다고요. coat라고 하는 것은 네,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미 잡힌 과거 의미 없어요. 잡힌 거니까 과거에 잡았으니까 잡힌 거 아니냐? 그런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잡힌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이미 잡힌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책에 나와 있는 얘가 또 뭐 있습니까? written입니다. 그래서 written. 네. 자, written 하게 되면 이미 쓰여 있는, 네, 이미 쓰여 있는, 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는 하나 더 얘가 known입니다. known. 네. known과 알다고, known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 동사라서, 네, 얘는 이미 알려진, 네, 이미 알려집니다. 즉, 지가 알린 게 아니라 알려진 거니까 수동이고, 또 지금도 알려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진 상태. 이게 바로 완료의 개념이에요. 그죠? 네. 자, 그에 비해서 네, 자동사 이디의 예를 이제 보시면요. 자동사 이디에서 얘가 어떻게 되죠? 자, 대표적인 그 동사 go입니다. go의 과거분사는 go'd가 아니라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gone이 되는데, 자, 얘는 해석 어떻게 돼요? 수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해석이 이미 간 상태, 이미 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go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갔다라고 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과거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went지, went, go의 과거죠. 네. 하지만 이 gone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간 상태를 나타내는 네, 그런 형용사가 gone의 뜻입니다. 이미 간 상태. 네. 그 다음에 또 책에 있는 얘가 marry입니다. marry. 네. marry는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y가 보내들죠. y를 i로 고치고 네, ed로 붙여서 marry 돼요.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미 결혼한. 네. 이미 결혼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불규칙 동사입니다. fall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다, 뭐 쓰러지다 이런 말인데, 자, 이것도 fall가 아니라 fall은이 붙는 거 알죠? fall은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미 떨어진, 네. 이미 쓰러진. 그래서 fallen leaves 하면 뭐야? 떨어진 낙엽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kind, beautiful 같은 아까 예를 들었던 kind, beautiful과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공부했던 이 동사 i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는 혼자서는 동사가 될 수가 없고요. 혼자서는 동사가 될 수 없고, 네. 서술 동사들과 결합을 해야지만 동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바로 그 have가 바로 현재형 서술 동사입니다. 그럼 과거형 서술 동사는 뭐야? had가 되겠죠? 네. 미래형은 will have. 이렇게 결합이 된 그런 시간의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현재 완료에서 이제 결론을 내주죠. 시간의 초점은, 자, 동작과는 좀 상반된 개념이에요. 시간의 초점은 바로 상태, 완료의 초점을 두고 말로써, 자, 현재 완료 시에 have를 쓰게 되면 현재 이미 뭐뭐한 상태이다. 이걸 또 다른 걸로 하면 이미 뭐뭐한 상태니까 현재 이미 뭐뭐 해놨다. 네. 뭐뭐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네, 현재 뭐뭐한 상태, 그죠? 현재 뭐뭐에 맞다. 이런 시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초점은 현재의 상태에 초점이 두어진 말로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 이미 뭐뭐한 상태다. 이미 뭐뭐에 맞다. 이게 현재 완료의 정확한 해석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동사 had를 쓰게 되면 과거에 이미 뭐뭐한 상태였다. 네, will have를 쓰게 되면 미래 이미 뭐뭐한 상태일 것이다. 미래 이미 뭐뭐에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쉬워요. 네, 굉장히 우리가 영어를 논리체계가 아니라 이상한 법구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외우면 또 까먹고 써먹지를 못하는 네, 간신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그 수십 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폴셉은 지금 설명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논문으로서 발표를 하는 것도 뭐 똑같은 효과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중에 서적을 갖다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네. 똑같은 효과입니다. 어차피, 네.
자, 이 개념을 이제 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차원의 이제 저의 사명을 걸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검증을 들어갑니다. 검증. 네, 자, 지금부터는 자, 논리적 검증을 합니다. 네, 뭐에 대한 검증인가? 바로 자, have가 서술동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폴쌤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have는 서술형 동사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분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영작과 회화에서 써먹을 수 있게 되면 논리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죠? 물론 이 부분 뭐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믿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셨던 영어의 어떤 4가지의 중점을 두는 시간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이제 써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검증을 have가 서술동사라고 하는 부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타동사 id와 결합이 되는 경우인데요. 타동사 id는 어떤 의미가 있다?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행동을 가한 동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능동의 의미가 있는 동사인데요. id가 붙게 되면 그 반대 개념의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서 해석도 이미 뭐뭐 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된 거니까 수동이고 또 지금도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된 상태, 그게 바로 완료거든요. 네. 수동과 완료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형용사는 자, 혼자서는 절대로 동사 역할을 할 수 없죠. 형용사라고 하는 건. 자, 서술동사와 결합을 하는데 많은 서술동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개만을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서술동사, 비동사, 완료시에서는 have 동사가 서술동사라고 그랬습니다. have 동사, 그 다음에 영어에서 지존 동사인 get, 이 3가지와 구분을 해보고 있는데 먼저 일단 그 구색을 가서 놓게 된다면 그 타동사에 되는 수동 플러스 완료, 수동 완료에 대시 있습니다. 그죠? 각각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이미 뭐뭐 된이라고 하는 수동과 완료의 형용사는 이다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뭐뭐 된 이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뭐뭐 되어 있다가 됩니다. 해석이 된다고요? 해석이 자, 뭐뭐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는 그래서 수동의 의미도 그대로 살아있고 완료라고 하는 개념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시겠죠? 이미 뭐뭐 되어 있다. 좀 이따 예를 봅시다. 자, 그런데 have와 결합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따 검증이 됩니다. 어디서 되는가 하면 이 자동사 ed 부분에서 되는 거예요. have와 결합을 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수동의 의미를 없애고 완료라고 하는 시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have가 쓰게 됩니다. 검증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자, have와 결합하게 되면 수동이라는 의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완료에 이미 뭐만 상태라고 하는 개념만 남아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have 타동사에는 이미 뭐뭐한 상태이다. 혹은 이미 뭐뭐해 왔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뭐뭐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완료를 가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탄생합니다. 자, 근데 지존 동사인 get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미 뭐뭐 된이라고 하는 말은 get과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수동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뭐가 사라진가 하면 완료라고 하는 의미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때는 get과 결합을 하게 되면 수동의 단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뭐뭐 되다. 뭐뭐 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먼저 책에 나와 있는 게 coat예요. 그죠? coat. 자, 그 coat라고 하는 건 얘는 이미 잡힌이라고 하는 수동과 완료의 형용사에 대해서 자, be coat를 해서 어떻게 돼요? be coat를 해서 어떻게 된다? 잡힌 이다가 아니라 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a rat is caught in a trap. 쥐 한 마리가, 그죠? 쥐 한 마리가 덫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잡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잡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죠? 해서 어떻게 돼요? 잡혀 있다. 자, 하지만 have를 쓰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수동의 의미가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I have caught a rat 하게 되면 뭐예요? 나는 쥐 한 마리를 have caught. 잡아놨다가 돼. 과거에 잡았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잡아놓은 상태이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have caught는 해서 어떻게 돼? 잡아놨다.
자, 이번에는 이제 get입니다. get과 결합을 하면 뭐다? 수동의 의미는 살아있지만 완료의 의미는 사라진다. 그래서 get goTo는 해서 어떻게 돼요? 잡히다. 그죠? You get caught by the police. 넌 경찰한테 잡히게 될 거야. get caught. 잡히다. 라고 하는 수동의 동작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written 볼까요? written. 네. written이라고 하는 건, 네, 얘는 이미 쓰여있는, 네, 이미 쓰여있는이라는 형용사들이죠. 네. 자, a letter is written in English. 편지 한 통이 영어로 is written 하면 뭐야? 쓰여진 플러스 이다가 결합돼서 쓰여진 이다가 아니라 쓰여 있다가 됩니다. 네, 해서 어떻게 돼? 다시 written은 쓰여 있다. 하지만 네, have를 쓰면 뭐가 돼요? 수동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I have written a letter. 나는 편지 한 통을 뭐야? 써왔다. 네, 나는 편지 한 통을 써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get written을 보다 수동의 동작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야? 쓰여지답니다. 네. 자, 지금 공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쓰는데요. 그럼 말로만 합시다. known 있었어요. known. 네. known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미 알려진이라고 하는 말인데 be known은 그럼 뭐야? be known은 알려져 있다. He is known widely as a rapper. 그런 래퍼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하지만 네, have known은 뭐예요? have known은 I have known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가 돼요. 알고 있는 상태이다. 즉 그래서 수동이면 사라지고 현재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요 개념만 나타나게 되죠. 그럼 get know는 뭐야? 수동의 동작이니까 알려지다. 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요 세 가지 예만 들었지만 모든 예에서 다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실질적인 이제 논리적 검증이 들어갑니다. 네. 자동사 id와 결합을 하는 경우예요. 자동사는 타인에게 행동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한다는 거니까, 그죠? 네, 능동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행위를 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능동의 뜻이 없다. 그래서 ed가 붙었을 때도, 네, 수동의, 그 능동의 반대 개념의 수동의 뜻은 없고요. 완료의 뜻만 있습니다. 완료의 뜻만 있어서 해석도 이미 뭐뭐 하니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미 뭐뭐 하니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시 그 자동사 id가 갖는 것은 완료라고 하는 의미만 갖는 이런 형용사인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동사 id에서 have가 사용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였어요? 타동사 id에서 have가 사용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수동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have가 사용된 것이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자동사에서는, 자동사 id에서는 수동의 뜻은 있지도 않습니다. 네, 수동의 의미는 있지도 않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be를 쓰는 것과 have를 쓰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답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거예요. 네. 자, 답이 안 나왔으면, 네. 이거 사실 그 한 번에 답을 다 찾는 학생들을 제가 잘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 강의를 그동안 많이 하면서 봤지만 한 번에 답을 찾는 학생들이 없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때는 수동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면 죽었어야지 살아나는데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그 수동 의미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답이 있고 포인트가 있어요. 알겠죠? 다시. 자, 타동사 id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입니다. 해석이 이미 뭐뭐 된이라고 하는 수동과 완료의 형용사인데, 자, 그 have를 쓰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였어요? 단 하나의 이유가 수동의 의미를 없애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동사는 능동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는 원래부터 있지도 않아요. 네,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have가 하는 역할은 be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답 나왔는데요. 네. 이제 한 100명 중에 한 10명의 학생들은 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답을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90명을 위해서 네, 몇 명이라도 더 건져볼게요. 네,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타동사 id는 수동과 완료의 형용사이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미 뭐뭐 된인데 비동사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미 뭐뭐 된 이다가 아니라 뭐뭐 되어 있다가 됩니다. 수동과 완료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지만 have와 결합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뭐 하기 위함이다? 수동의 의미를 없애기 위함이다. 됐죠? 이게 포인트야. have가 쓰인 단 하나의 이유는 수동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지만 자동사는 수동의미 자체가 원래가 없기 때문에 have는 비동사와 어떤 관계를 보인다? 이제 한 30명쯤 정답을 말하는 것 같네요. 느낌이. 자, 그러면 이걸로 볼까요? 자, 비동사일 때 역시 완료음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have도 마찬가지로 완료음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같다는 거야. 자동사 ed일 때는 비동사를 쓰나 have를 쓰나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검증이 됐어요. 여기서 바로 완료시에서 그죠? 완료시에서 have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동사 ed를 서술하는 동사로서 자동사 ed일 때는 have를 쓰나 비동사를 쓰나 차이가 없다. 이게 원칙적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원칙적 개념이고요. 하지만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he has gone to 서울. 자, 내가 이제 김 선생님을 만나러 갔더니 비서가 이제 말을 합니다. he has gone to 서울 이랬습니다. 자, 이때 비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야? 비서가 말하는 건 사장님께서는 서울에 가셨습니다. 과거에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has gone에서 어디에도요 과거에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알겠죠? 과거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동사 went가 과거에 갔다는 말이지. 자, 과거에 갔다는 말이 아니라 gone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합니다. gone이라고 하는 건 얘는 과거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간 상태를 갖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간 상태를 갖다는 말로서 다른 말로 한다면 이미 간 상태란 말로서 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없는 이런 말. 이미 간 상태, 즉 다른 말로 없는 일이 됩니다. 이때 현재 동사 have를 사용하게 되면 자, 그는 현재 서울에 간 상태입니다. 이 말이에요. 즉 지금 안 계시는데요. 이 말을 하는 거지. 과거에 가셨었는데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럴 때 gone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간이라고 하는 그냥 완료의미만 갖는 형사로서 수동의미는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he has gone을 쓰는가 아니면 he is gone을 쓰는가 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같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현지에서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개념일 때 she's gone 할 때는 그녀는 이미 떠나버렸어. 영영하고 없어. 나를 떠났어. 이런 개념을 쓸 때 그게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쓰임상의 용법상의 차이로는 이 has를 쓰나 이때는 자동사일 때는 be를 쓰나 같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기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뭐가? have가 비동사와 같은 서술형 동사이다. 그동안 우리가 have와 동사들을 따로따로 나눠서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have pp라고 하는 것은 완료 시제로서 결과, 경험, 계속, 종류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만 그동안 그 초점이 맞춰서 공부가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죠? 저는 따로따로 have가 뭐냐, 동사의미가 뭐냐를 따로따로 나눠봤습니다. 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20년 전에 이해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많이 거쳐봤겠죠, 그죠? 하지만 한치의 오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폴쌤을 믿고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동사와 have를 쓰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practical English라고 하죠. 실용영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쓰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have보다는 be가 더 선호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반드시 또 have만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그런 예를 우리 이제 본서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he has married. He has married to Jane. 이렇습니다. 자, 그는 제인과 결혼해 있다. 그 married라는 말은 이미 결혼한이라고 하는 완료의 형사예요. 완료의 형사인데, 그는 제인과 결혼했다라고 표현할 때 he has married 이런 말을 쓰기도 쓰지만요. 실질적으로 이때는 have 동사보다는 have 동사를 쓰는 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have라는 동사를 쓰는 것보다 he is married 이걸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 지금 결혼한 사람이야. 나 유부남이야. I'm married. I'm married 이럽니다. I have married 하지 않고 그죠? I'm married 이렇게 표현하지 have 동사를 이때는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비동사는 자동사일 때 have를 쓰나 비동사를 쓰나 같지만 그 사람들의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선호도에 따라서 be를 쓰는 게 더 좋은 표현일 수도 있고 have를 쓰는 게 더 좋은 표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have를 쓰는 게 더 좋은 표현일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has come have come이다. 이럴 때는 비동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자, come도 그렇지만 become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become 이때는 비동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도 come이고 그죠? 완료형도 come이거든요. 이미 온 할 때도 come이고요. 그죠? 그래서 현재형과 원형과 형태가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become 이거는 조금 어색해 보이나 봐요. 그죠? he is come he is become 이런 말은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have를 써야지 이때는 비동사로서 is를 쓰면 안 된다. 비동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비인데 어쨌든 자,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검증이 이제 충분히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동사 일일 때는 have를 대신해서 비동사를 쓰는 것, have를 쓰나 비동사를 쓰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는 바로 have가 현재형 소술동사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과거 동사에 had를 쓰게 되면 과거형 소술동사, will have를 쓰게 되면 미래형 서술동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깔끔하게 정리가 분명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get과 결합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였어요? 아까 타동사에 비해서 get이 하는 역할은 바로 수동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완료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찬가지인데 get은 자동사 이계와 결합했을 때 완료 의미가 사라져요. 완료 의미가 사라지고 단순 동작이 됩니다. 단순 동작.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많은 예에서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예에서 볼 수 없는데 자, 이제 우리가 예를 굳이 본다고 한다면 get married입니다. get married. get married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그냥 자동사 하나만 쓰면 되죠. marry. 요거만 쓰면 돼요. marry. get married. marry. 그죠? I'm gonna get married next month.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해요. get married는 결혼하다라고 하는 동작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수 있는 예가 get started. get started. get started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시작하다, 출발하다라는 말로서 start. 이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정도 표현에서만 우리가 get이 자동사 이계와 결합하는 예를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더 찾으려면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et, gone 이런 말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지, 그지? 안 씁니다, 아무도요. 왜? 한 단어로 그냥 go라고 쓰면 되지. get gone이라는 말을 갖다 왜 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et gone, get come, 이런 표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사 id는 get과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쓰임에 따라서 한계가 있어요. 그죠? 자, 충분한 검증이 돼서 그러고 보고요. 이제 예문 몇 개만 보고 이제 이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예문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본서 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다라고 한다면 책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테고요. 이제 같이 문장 몇 개만 이제 예문만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현재 완료 시제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현재 완료 시제가 예가 나오는데, 자, 276번 예문입니다. 자, 당신의 will 하게 되면 뭐예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을 이미 써놓은 상태입니까? 라는 얘기죠. 과거에 썼냐를 갖다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써놓은 상태입니까? 또, 자, 277번 보세요. He has bought a watch. 그런 시계 하나를 사왔다. 우리말로 아까 했을 때 have bought는 우리가 지금 이 개념을 정리를 안 했다고 한다면 막연하게 샀답니다. 또 과거의 어떤 과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많은 쓰임들은 자, 과거에 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시계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행위가 현재에 미친 결과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복잡하게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런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그죠? 그런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그는 시계 하나를 현재 사놨다, 장만해 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he has gonna, 네, 내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더니 엄마가 그래요. he has gonna, 네, 그는 나간 상태야. 즉 과거에 나갔다라고 하는 과거의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얘는 밖에 나가 있는 상태란다. 즉 집에 없단다라고 하는 상태 주어입니다. 이게 우리 결과다, 경험이다, 계속이다, 종료다. 이런 것 따위를 우리가 따진다는 것 자체가 네, 참 말이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영어의 시간에 따라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설명하니까 간단하죠. 모든 예가 이제 다 그런 예니까 이제 쭉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일을 보시면, 네, 내가 이제 김 사장님을 찾아간 거죠. 네, 김 사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인데, 비서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네,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김 사장님이 has come to see you.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Mr. Kim came to see you. 라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차이가 뭐가요? 우리가 이 시제 강의를 듣기 전 상황이라면, 둘 다 왔던 거니까죠. 네, 같은 거 같지만, 하지만 이건 두 개가 반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Mr. Kim has come을 쓰게 되면 이건 뭐야? 현재 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와 계시니까 만나보세요. 즉, 현재 온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have come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재 와 있으니까 만나보세요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발달된 언어인 영어에서 비서가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과거로서 came으로 말을 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없다. 100%. 네,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 사장님이 사장님 뵙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이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we have come a long way. We have come a long way. 이 표현은 수능 독해 지문에서요. 두 번이나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come a long way, come a long way는 장족의 발전을 하다, 큰 발전을 하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자, come a long way 자체가 큰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바로 이건 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요 밑에 290번 예를 보시면요. We have come a long way, we have a long way to go. 하게 되는 거예요. 자, to 부정사는 미래 지향되니까 앞으로 가야 할 먼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we have a long way to go. 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we come a long way란 말은 뭐야? 우리는 먼 길인데 그걸 이미 온 상태다. 왔다가 아니라 먼 길을 이미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굉장히 큰 발전을 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시제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We have come a long way.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문법 체계 기존의 문법으로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은 과거 완료 시제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데, 과거 완료를 하다가 이 기존 문법에서는 네,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던 대과거의 어떤 행동이 과거 시점에 미친 것을 과거 완료 시제란다. 이렇게 또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예문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의 논리가 사실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자,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행동이 과거 시점까지 미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법서에 보면요, 이 개념으로 설명하기 딱 괜찮은 그런 예문들만 놓고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킵니다. 주입을. 자, 이런 예문이죠. 내가 집에 왔을 때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끝난 상태였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끝낸 것보다는 내가 집에 도착한 것보다는 집에 온 것보다는 아내가 설거지를 마친 게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고, 내가 집에 돌아온 시점에 그 행위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럴까요 정말?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집에 설거지를 하려고 왔는데, 그죠? 과거에 갔어요.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이미 설거지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네, 내가 과거 시점에 가더니 설거지를 이미 마쳐놓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 상태 주소를 묻는 겁니다. 알겠죠? 네. 마지막에 뭐가 더 앞섰다 이걸 따지면 안 돼요. 또 293번 예를 봅시다. 아버지가 그죠? had gone to America. 미국에 가고 없는 상태였대요. 네. 언제요? When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미국에 간 상태였다. 즉 내가 집에 온 것보다는 아빠가 물론 미국 떠난 게 먼저 떠났겠지. 네. 근데 그 개념을 대과거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돌아온 시점에 아버지는 미국에 간 상태, 즉 그래서 집에 안 계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의 상태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뭐 대과거니 뭐니 해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네. 자, 한번 봅시다. 자, 297번 예를 한번 보세요. She had saved money for her husband.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돈을 저축해 놨대요.
이거 우리 문법으로 설명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는 전부 다 뭐뭐 했을 때라고 하는 기준 시점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그 과거 시점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들 설명하고 그래서 모든 문법서에 나오는 예는 그런 예문밖에 없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영어 읽기를 하다 보면 독해를 하다 보면 이런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문법으로 설명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기준 시점이 없는 상태에서도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단 말이야. 네. 근데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녀가 현재 남편을 위해서, 남편 수술을 위해서 돈을 저축을 해놨다. 그때는 뭘 쓰면 돼요? 현재 동사 has를 쓰면 되죠. 쉬니까 has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녀가 돈을 마련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돈을 마련한 상태였다 할 때는 뭘 쓰면 돼요? 과거 동사 had만 쓰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걸 갖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I had lived there for 10 years.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그때는 I have lived. 아시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안 살아요. 지금은 안 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데려갔어요. 야, 이 집 괜찮지 않니? 이 집 아주 멋지지 않아? 오래됐지만 아빠가 예전에 어릴 때 10년째 이곳에 살았었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I have lived. 네. 지금은 안 살아요. 과거에 살았어요. 그때는 과거 동사인 had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10년째 이곳에 살고 있었어. 네. 그 다음에 계속을 강조할 때는 어떤 뭔지를 쓰면 돼요. 계속을 강조할 때 그때는 현재 계속해서 살고 있다. 계속해서 난 살아왔다 할 때는 I have been living here. 그죠? 네. 또 과거에 계속해서 살았었어 할 때는 I had been living here.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된다고 맨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예문입니다. 요 예문은, 네. 자, 보내주신 분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카페 예전에 운영할 때, 그때 이제 그 사랑새라고 하는 분이, 네, 이분도 보니까 영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조예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인은 아닌 것 같고요. 영어 선생님 같은데. 그 사랑새라는 분이 이 문장을 갖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후기에 보시면, 그죠? 네. 완강 후기를 갖다 보시면 사랑새님의 그 글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자, 그분이 이 문장이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은 쥐의 부러진 다리를, 네, kept raised. 어떻게 했어요? 들어 올려놨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다리를 갖다가 매달아서 들어 올렸겠죠. 그죠? 네, 들어 올려놨습니다. until it had healed. 이것이 치유가 될 때까지, 치료가 될 때까지 들어 올려놨다. 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치료가 된 게, 자, 얘는 치료된다는 말이고, 네. 치료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를 들어 올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치료가 됐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존의 문법에서 얘기하던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설명 안 됩니다. 치료된 게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죠. 들어 올리고 나서 나중에 치료가 된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잘못된 개념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영민들이 봤을 때, 네,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하나도 어색한 문장이 아니에요. 당연한 문장입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네, 다리가 치료가 된 상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완치가 될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이미 치료가 된 상태가 될 때까지, 즉 완치가 될 때까지 다리를 들어 올려 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알겠죠? 네. 굳이 어떤 결과, 경험, 계속, 종교, 대각으로 하는 기존의 문법 질서에 틀려서 보려고 하니까, 네, 이런 문장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래서 이 사랑새라고 하는 이분도 굉장히 오랜 동안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 폴쌤의, 네, 시간의 논리 체계를 딱 두고 모든 게 다 궁금증이 해소가 됐다면서 굉장히 그 감사의, 네,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네, 똑같습니다. 미래형 선동사인 will have로 쓰는 미래에 이미 뭐뭐해 놨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볼까요? 네. 자, I will have read through. 네, read through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보고 통독하다, 완전히 읽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미 완전히 읽어놨을 거예요. 이 책을 3번이나 완전히 읽어놨을 것입니다. 자, by the time the next exam. 다음 시험 때까지는. 이런 말이죠. 별거 없어요. 네. 너무나 간단합니다. 또, when you come home. 네가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come back. 네가 돌아오면, 너의 아빠는 will have sold your car. 네. 너의 차를, 이 차를 이미 팔아놨을 거야. 네. 계속해서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 팔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팔아놓은 상태. 네가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이미 차를 팔아놨을 거라고 하는, 네. 미래 시점에서의 상태, 완료해 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미래 완료입니다.
간단하죠. 모든 게 다, 네,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시제는 바로 무슨 시제다? 바로 계속의 중점을 두는 시제로서, 그죠? 네, 현재 동사 have와 빈 ing가 결합되면 계속해서 뭐뭐에 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he has been reading resume. resume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력서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이력서를 읽고 있어 할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읽고 있을 때 has been, 네, reading. 이런 표현을 쓰면 되고요. 자, 과거에 계속해서 뭐뭐 했었어 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때는 had been 입니다. 305번에 보시면 she had been waiting. 네, 그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계속해서 기다려봤어요.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려봤어요. 이럴 때는 과거 동사 had를 쓰면 되고요. 그죠? 네. 미래 형태로서 will have를 쓰게 되면 미래에 계속해서 뭐뭐 해줄 거예요. 이런 표현이죠. 네, 그래서 by the end of this year, 네, 올해 말경이 되면, 네, he will have been singing, for 30 years. 그는 30년째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해 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는 will have라고 하는 미래형 서술동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나름대로 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이제 영어의 시간을 네, 자신있게 써먹는 네, 그런 훌륭한 학생으로 거듭나신 겁니다. 네, 자, 화이팅 하십시오.